그래서 부동산 가격 재원칙과 감정평가 3방식의 관련성을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부동산 가격 재원칙은 크게 자, 일반 경제 법칙에서 온 거, 즉 수요 공급 대체 원칙에서 온 것이 있고, 또 3방식에 주로 쓰는 것이 최유효 이용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죠. 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내부적으로 지원하는 거, 외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하고 관련된 변동의 원칙, 그 다음에 예측의 원칙,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동의 원칙, 예측의 원칙, 그리고 대체의 원칙 등은 3방식에 모두 같이 깊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별도로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연관되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기술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교 방식과의 관련성을 받으면, 자, 일단은 비교 방식은 대체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대체성은 상호 경쟁을 통해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경쟁의 원칙과 수요 공급의 원칙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현재 것만 아니라 앞으로의 경기 변동, 그 다음에 예측, 그러니까 과거 또는 미래의 것도 돼야 되기 때문에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방식에서는 제조달 원가가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대체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감가 수정도 보면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감가 수정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남아있는 잔존 내용 연수가 과연 얼마큼이냐, 잘 관리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잔존 내용 연수가 줄거나 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감가가 된다는 것은 처음에 최유효 이용 상태가 모자라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변동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감가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위 환경과의 적합성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적합의 원칙이 되어 있고, 기능적 감가 요인은 구성 요소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래서 균형의 원칙이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익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 부동산의 순수익, 즉 순영업 소득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순수익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되어 있고, 순수익의 판정은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과 관련이 되어 있다 부분이 되어 있고, 잔여법, 즉 토지잔여법, 건물잔여법은 수익 배분의 원칙, 그 다음에 추가 투자 판단은 기여의 원칙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유효 이용의 판정에 관련된 부동산 가격제 원칙에서 이제 앞에서 봤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상기를 시켜드리는데, 자, 시간이죠. 시간.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 온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적용되는 원칙. 자,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을 기준으로 해서 공간적인 내부를 지원하는 원칙과 외부를 지원하는 원칙. 이렇게 크게 큰 4개의 카테고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원칙은 이제 외우는 것보다는 크게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이다 해서, 자, 뼈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살을 붙이는 그런 단계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균형의 원칙이죠. 자,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어야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배치 상태, 그 다음에 건물 구성 요소 간의 전체적인 균형 상태가 유지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고 하면
88, 89, 이 80년대 후반에 지은 아파트의 어떤 그 내부 구조를 보시면 예컨대 이제 25.7평 이하, 즉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어떤 그 내부 그 구조를 보시면 화장실이 한 개 정도 있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자, 지금은 화장실이 대부분 두 개죠. 자, 그러면 이 1988, 89년도에는 이게 표준적 사용이었고 최유효 이용이었죠. 근데 자, 표준적 사용과 최유효 이용은 고정적이고 계속 뭐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에 따라서 변하죠. 자, 그래서 지금은 한 개짜리는 최유효 이용에 미달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만큼 가치를 인정 못 받죠. 자, 그래서 이 화장실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내부의 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의 배치는 이제 거기서 보는 것이고 균형의 원칙 거기서 보는 것이고 또 건물로 들어와서는 건물의 구조 즉 내부 구조를 다시 봐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 균형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내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이제 균형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 체증 체감 단위장 투자액에 대응해서 체증하고 있는가 또는 체감하고 있는가가 최유효 이용 상태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자,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내부 지원 원칙은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자, 이건 추가 투자에 대한 부분의 판단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자, 수익 배분의 원칙. 자, 이거는 최유효 이용을 내부적으로 지원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이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생산 요소. 자, 네 가지. 토지에다가 플러스 노동, 자본, 경영이 투입이 되면 번듯한 건물이 생기는 것이고 이게 이제 부동산이 되고 이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이 되죠. 수익 발생이 되면 자, 노동에 관련된 임금, 자본에 관련된 이자, 자, 경영에 관련된 이것도 이제 경영자에 대한 이 임금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 이제 토지에 귀속하는 순수익이 되겠죠. 아니면 이제 부동산에 귀속하는 순수익이 되겠죠. 이 부동산의 순수익을 부동산 즉 환원 종합 환원이율로 환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가치를 구하려면 이제 토지 잔여법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수익 배분의 원칙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여의 원칙 보겠습니다. 최유효 이용을 내부적으로 지원하는 기여의 원칙. 자, 구성 부분이 있는데 대상 물건은 각 대상 부분이 대상 물건의 수익의 획득에 최고도로 기여하고 있을 때 최유효 이용 상태에 있다고 보는 이용의 가격제 원칙이죠. 자, 경쟁의 원칙 보겠습니다. 최유효 이용을 외부적으로 지원하는 경쟁의 원칙. 자, 초과 이윤, 그다음에 정상 이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레드 오션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제 정상 이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 이윤은 우리에게는 흔히 얘기하는 블루 오션이게 되겠죠. 초과 이윤이 발생이 되면 이 초과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다 들어오죠. 이게 이제 진입장벽이 높다면 모르겠지만 진입장벽이 낮다고 하면 이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초과 이윤은 점점 없어지고 자, 정상 이윤도 점점 없어지고 이 정상 이윤이 더 밑에까지 없어질 때까지 경쟁을 통해서 더 이상 경쟁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점차 빠져나가는 거죠. 이 시장에서. 그러다 보면 정상 이윤 단계까지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적합의 원칙 보겠습니다. 최유효 이용 원칙을 외부적으로 지원하는 원칙이 되겠죠. 자, 우리가 부동산은 자, 부동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상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과 함께 상호 보완, 협동
의존, 경쟁, 대체, 관계에서 서로 간의 지역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 수준 또는 가격을 이제 자기가 유지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적합이라고 하는 부분, 이 주변 환경에 유사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 또는 주변 환경이 유사한 쪽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을 해야 대상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이 되고, 최유효 이용이 되면 자, 가치가 최고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 부분이 적합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1개 제 원칙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모두 관련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유효 이용 원칙을 이제 별도로 이게 취급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기초로 해서 그 부동산을 가치를 판단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부동산 학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기본 지도 원리와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능률화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전달성의 원칙, 뭐 합리성의 원칙, 4가지 정도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 자, 첫 번째 능률성의 원칙은 감정평가 이론의 어떤 이제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 간다든지 그 전달 과정에 있어서는 고도로 능률적이어야 한다 하는 부분이고, 왜 그러냐면 평가 활동, 감정평가 활동 자체가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죠. 사회성, 공공성을 가지고 경제 원칙에 따라 효율적, 능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능률성이 강조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는 감정평가사들도 결국은 회사, 뭐 감정평가 법인, 그다음에 개인 사무소,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를 추구를 해야 되죠. 그렇다면 결국은 능률성 있는 어떤 상태로 가져가야 된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감정평가 활동하고 감정평가 이론은 합리적인 안전성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그 개념은 이 법률, 경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안전을 의미하고 판단 역시 3가지 복합적인 이론에 따라 파악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동산 가격 제원칙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판단할 때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경제, 기술 또는 뭐 사회적, 경제적, 뭐 행정적 또는 뭐 자연적 뭐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우리가 뭘 판단을 해야 되겠죠. 항상 보면. 자, 그래서 안전성의 개념은 법률, 경제, 기술의 3가지 측면에서 안전을 의미한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전달성의 원칙은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의 결과에 대한 부분이죠. 과정과 결과가 이제 외부적으로 공개가 되는데, 전달을 할 때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감정평가 보고서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내용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전달성 있게 제시가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 보고서, 감정평가서를 나중에 제출할 때도 보면 읽는 사람이 그 감정평가서를 보고서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이 이 부동산의 가치가 능률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잘 전달을 될 수 있도록 좀 물론 전문가적인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뭐 편집이든 아니면 순서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이상으로 부동산 가격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